자, 오늘 종합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8번부터 13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다 끝내고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네 문제 이어가지고 할게요. 자, 교과서가 있는 사람들은 39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은 정삼각형의 세 변에 중점을 연결하여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내저번을 그린 것이다. 그냥 이 그림 참고하면 되겠죠? 자, 이 모양에서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할 때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고 했어요. 지금 나눠진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죠. 이렇게 7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7가지 영역에 전부 다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역시나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모양의 이 삼각형 모양은 도형이 지금 얘가 회전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도 똑같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회전하게 돼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원순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지금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 뭔가가 있을 때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색이 7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7가지 색깔 중에서 이 원 부분, 자, 여기다가 칠할 색을 결정을 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죠? 그쵸, 7가지가 되겠죠. 이 원 모양의 부분에 칠할 색을 골라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 자, 그래서 자, 원 부분에 칠해줄 가지수가 바로 7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칠해졌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를 칠해 볼 건데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죠? 자, 요 부분에 우리가 파란색을 칠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만약에 파란색을 칠한다고 합시다. 자, 그래봤자 어차피 돌리게 되면 이 색은 자, 이 빨간색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회전해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은 바로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위에다가 칠할 색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위쪽을 칠할 거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칠할 색을 한꺼번에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자, 요 세 곳에 칠할 색을 고르는 방법은 일단은 이 세 곳에 칠해야 되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썼죠. 지금 색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썼어요. 이 원 부분에. 남은 색깔은 6가지인데 6개 중에서 이 부분에 칠할 3개의 색상을 먼저 정하자. 자, 이렇게 그 방법의 가지수가 6C3이 되겠죠. 자, 6C3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예를 들면은 파란색과 그다음에 보라색, 그다음에 녹색, 초록색 이렇게 3가지 색깔이 결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3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자, 이건 회전하면 그대로 돌아오는 원순열이기 때문에 2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3팩토리얼이 아니라 2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칠하는 방법은 6C3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에 색깔이 칠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해 볼게요. 칠해져 있고 뭐 이렇게 칠해져 있다고 상상을 합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칠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의 특징이 뭔가요? 이것도 원순열일까요, 우리? 자, 이 부분의 특징은 맞닿아 있는 면의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 다홍색, 다홍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특징은 뭐냐? 녹색과 다홍색이 맞닿아 있는 거죠. 즉, 이 면과 이 면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고 그냥 일반 순열처럼 이쪽에 이쪽에 칠할 색깔을 골라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남은 색깔은 이제 총 7가지에서 하나, 둘, 셋, 네 색깔을 썼으니까 3가지 색깔이 남겠죠. 그 3가지 색깔 중에서 이쪽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남은 두 가지 색깔 중에서 여기다 칠할 색깔은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를 그냥 여기다 칠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순열이었으나 이 색들이 칠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얘가 더 이상은 원순열이 아니다. 이런 문제 사실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원순열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원순열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칠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3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답은 다 합쳐줘야 되겠죠? 7 곱하기 6C3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요거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자, 우리 요 문제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했던 문제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냐 하면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총 몇 칸을 가야 하냐? 오른쪽으로 총 어쨌든 5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위로도 당연히 총 5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는 방법은 오른쪽 화살표와 위쪽 화살표를 적절하게 잘 배열하냐에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그 방법의 수는 달라지겠지만 총 개수는 항상 일정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위쪽 화살표 5개와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즉 10팩토리얼을 5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나오겠죠. 자, 요것만 5번, 그 다음에 이렇게 5번 생겨버리면 이거는 지금 요 모양, 즉 방금 요 모양이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요 모양은 빼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면 1번 방법이라고 할게요. 자, 1번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면 지금 전체 경우의 수를 센 거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를 좀 빼줘야 돼요. 자, 안 되는 경우를 빼주자. 안 되는 경우란 전체를 나열했을 때 생기는 모든 경우 중에서 이 그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즉, 이렇게 가는 거. 자, 요거 하나 빼줘야 되겠죠? 하나 빼주도록 합시다. 자, 또 뭐가 있죠? 또 요렇게 가는 한 가지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는 빼줬는데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지금 이 안에는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부분으로 가는 방법을 빼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바로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또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이런 초록색과 파란색들의 공통점을 잘 생각을 해볼게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어떤 점을 지나냐입니다. 자, 어떤 점을 지나야 되죠? 자, 보세요. 초록색과 파란색, 즉 해당되지 않는 점, 해당되지 않는 경로들은 자세히 보면은 바로 여기 요 숨어있는 요 점을 꼭 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요 점을 지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점을 안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와봤자 위로 못 가고 이렇게 가거나 해야 되겠죠. 즉 이 점만 안 통과한다면 지금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요 점을 지날 때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A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A를 지나는 경로, A를 지나는 가짓수, 자 경로의 수, 요것만 빼주게 되면 전부 다 빼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즉 다시 얘기해서 A라는 지점을 지나는 경우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자, 요 점과 요 점과 이 점을 B점, 그다음에 요 점을 C점이라고 할게요. 지금 A에서 B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여기 B가 있으니까 여기도 A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를 자, 요 점을 D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요 점을 E라고 하고 요 점을 F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바로 D를 지나는 경로의 수였고 요곳은 F를 지나는 경로의 수였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D를 지나는 D가 아니라 E를 지나는 경로의 수만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E를 지나려면 당연히 어쨌든 E로 가야 되겠죠? E로 가야 돼. 자, 일단 E로 가봅시다. A에서 E로 가는 방법의 수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죠. 즉, 오른쪽 화살표 두 개와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2에서 B로 가야 되겠죠? 자, 2에서 B로 가려면 보니까 오른쪽 화살표 3개, 위쪽 화살표 3개죠? 그래서 요거를 나열해 주게 되면 6팩토리얼을 3팩, 3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 가지수는 20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 2를 지나는 경로의 수는 바로 6에다가 20을 곱해준, 즉 120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 즉 10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5팩토리얼 나눈 거에서 1과 1과 120을 더한, 즉 121을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121을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뭐 조금 더 지워준다던가, 자, 방금 뭐 요 선과 요 선과 요 선을 지워주면은 칸이 두 개가 남게 되겠죠. 이쪽이 아예 텅 비어버리는 그런 그림도 하나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 하나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냥 우리가 노가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1이라는 것은 이 점까지 가기 위한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총 방법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왜 다 한 가지씩이냐면은 A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당연히 한 가지고 여기서 1로 가는 방법도 당연히 한 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전부 다 가장자리에는 모서리에는 전부 다 1이 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써주고 이제 여기와 이곳을 더해주면은 2가 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쭉쭉 써주면 돼요. 3 써주고 여기는 4 써줍니다. 여기는 5가 되겠죠?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가 4. 자, 여기는 5가 되는 게 맞아요. 자, 여기는 몇일까요? 여러분, A에서 이 지점까지 오는 총 방법의 수가 5가지예요. 그럼 A에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에서, 즉 이 지점에서만 와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도 5가지가 되겠죠. 자, 맞죠? 그래서 여기도 5가지를 써주면 돼요. 마찬가지 과정으로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5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5가지가 아니죠. 자, 왜냐면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는 방법과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2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일까요?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쪽에서밖에 못 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됩니다. 여기는 다르죠? 자, 이쪽은 4가 되고 이쪽은 8이 돼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고, 자, 헷갈리지 말고 여기는 9, 그 다음에 여기는 14 됐죠? 그리고 여기는 9, 여기는 14, 여기 17, 31, 그 다음에 여기도 17, 여기도 31, 여기는 34. 자, 선생님 계산이 틀릴까봐 지금 약간 겁이 나는데 65.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130인가요? 그쵸? 13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 이렇게 이것보다 조금 더 뭐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선생님 계산을 했기 때문에 1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B의 교집합은 2, 4, 6이 되도록 하는 집합 A와 B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를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무조건 교집합은 2, 4, 6 그 이외의 것도 안 되고 2, 4, 6이 안 들어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 자, A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써보면은, 그려보면은 여기에는 무조건 2, 4, 6만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숫자, 자, 2, 4, 6은 지금 쓸 수도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 즉 1, 3, 5, 7 가지고 너네들이 어떻게 이 벤 다이어그램에 잘 넣을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와 똑같죠. 자, 만약에 예를 들면 2를 여기다 쓰고 3, 7을 여기다 써주고 5를 이렇게 쓴다면 그때 A는 뭐가 되냐? 그때 A는 1, 2, 4, 6이 되고요. B는 2, 4, 6, 그 다음에 3, 7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한 장의 그림이 바로 A, B를 정하는 하나의 경우의 수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집합 A, B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뭐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몇 가지 경우나 그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써넣을 수 있는 숫자의 수는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숫자가 되겠죠. 이 네 가지 숫자를 차근차근 한번 집어넣어 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자, 비워놓고, 자, 먼저 2를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2를 어디다 채워 넣을 거냐, 고민할 수 있는 장소 몇 가지죠?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써넣으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러면 2를 여기다 쓸 것인지 또는 여기다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아예 바깥에다 써줄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겠네요. 자, 따라서 2를 써놓을 수 있는 선택 고민수는 세 가지. 자, 고민 끝에 2를 여기다가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번에는 3을 써야 되겠죠? 자, 2를 여기다 썼다 그래서 3을 여기다가 못 쓰는 건 아니죠? 3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3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이 방법을 쭉 연결을 한다면 숫자 4개 전부 다 선택권은 세 가지씩 있기 때문에 따라서 3의 4제곱, 즉 이 문제는 중복순열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됐죠?
중복순열 즉 3의 4제곱을 써주게 되면 답은 81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합에 관한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에 숫자를 써놓냐, 어떻게 써놓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다고 여기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을 잠궈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파란색 부분을 잠궈 놓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선생님 2를 여기다 쓸 수 있지 않나요?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쓴 순간부터 A 교집합 B가 1도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잠궈준 다음에 나머지 선택권인 이 세 가지 곳에 써넣는 그런 문제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8개 칸으로 등분한 도형에서 각 칸을 왼쪽부터 빨, 노, 초, 파란색 순서로 4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이때 색을 칠하여 도형을 4부분으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색칠한 예까지 하나 줬어요. 자, 지금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색을 8칸을 총 칠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어쨌든 색깔을 총 8개의 칸으로 칠하면서 빨간색을 몇 칸 칠할 것인지 노란색을 몇 칸 칠할 것인지 이런 것만 정해주게 되면, 자, 예를 들면 내가 빨간색을 한번 2개만 칠할까? 노란색을 3개, 초록색도 3개 이렇게 되면 파란색을 뭐 예를 들면 2칸 이렇게 칠할 수 2칸이 아니죠? 8칸이니까 이렇게 되면 칠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빨간색을 2칸, 노란색 1칸, 초록색 2칸, 파란색 3칸 뭐 이런 식으로 결정만 해놓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자, 고민을 해야 되나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결정을 한 순간부터 이미 이 8개의 칸 중에서 빨간색을 무조건 여기에 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이런 규칙을 가지면서 칠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색깔을 정하는 방법만 고민을 할 뿐이지 어떻게 색칠을 할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 순간부터 노란색 여기다 칠해주고 초록색 2개 칠해주고 나머지 파란색 전부 다 칠해주고 이 그림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뭘 고민하면 되냐? 각각의 색을 잘 혼합해서 10개만 골라주면 된다. 이 문제 우리 기억나죠? 짬뽕, 짜장면, 탕수육, 깐쇼새우 합쳐서 10개 먹으면 된다. 가 아니고 합쳐서 8개죠? 자, 총 8칸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헷갈리네요. 자, 8개 칸이라고 했으니까 총 합쳐서 8개의 칸만 칠해주면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H8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4H8 같은 경우에는 0008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 4H8 안에는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조건 4가지 색을 전부 이용을 하라고 했어요. 전부 이용해야 된다는 소리는 일단 하나씩은 칠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를 그냥 4H8로 풀어버리면 답이 틀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을 주고 나서 일단은 예외를 안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을 주고 나서 나머지 4개를 칠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4H8이 아니라 4H4가 돼요. 자, 헷갈리지 않고 문제 잘 푸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 7C3으로 바뀌게 되고 자, 계산을 해볼까요? 7, 6, 5, 3, 2, 1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답은 3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총합이 항상 일정하다. 총합이 8개다.
어쨌든 8개면 되면 되는데 그 제한 조건, 그 후에 나와 있는 제한 조건을 잘 읽어보고 일단은 총합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중복조합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 물론 뭐 이 문제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 할 때 함수의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 FA는 절대 1이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괜찮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함수 문제 셈이랑 많이 풀었었죠? 선생님 따로 함수만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는 이렇게 스몰 ABC가 있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해서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A의 함수값은 1만 아니면 된대요. 자, 1만 아니면 된다 그런 거죠? 자, 1만 아니면 돼. 자, 그러면 A를 먼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A의 함수값은 1이 아닌 4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선택권은 4가지가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A는 2, 3, 4, 5 중에서만 가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훨씬 쉽죠. B는 1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1부터 5까지 전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B의 선택권은 5가지, C의 선택권도 역시나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제가 됐고요.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z, w 네 문자를 더해서 12가 된다.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나왔으면 일단은 중복조합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약간의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준다거나 하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x, y는 모두 짝수, 그 다음에 z와 w는 전부 홀수여야 된대요. 자, 이 문제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전부 다 짝수인 경우를 전부 다 홀수인 경우를 한번 쌤이랑 같이 풀어봤었는데 이번에는 2개는 짝수고 2개는 홀수여야 된대요. 자,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만약에 x, y, z가 더해서 11이 돼야 된다. 단 x, y, z는 전부 홀수여야 된다. 이런 문제가 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냐면 일식을 먼저 덜어준 다음에 자, 11이라는 숫자에서 일식을 덜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8밖에 안 남겠죠. 근데 이 8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8을 2짜리 즉 이렇게 묶음으로 2의 묶음으로 4묶음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음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을 어떻게 배분하다 하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x, y, z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씩 추가가 되니까 절대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던 거죠. 그러면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x, y, z, w가 x, y는 모두 짝수라고 했고 ZW는 모두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Z와 W에만 1을 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요거를 꼭 봐야 돼요. 단 0은 짝수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0은 짝수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X와 Z에 2를 추가를 해줬어야 되겠죠. 자, 왜냐면 우리 중복조합의 기본인 것은 0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짝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식을 물론 줬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0을 짝수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x, y에는 아무것도 일단은 안 주고 시작을 해도 되겠네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자, 일식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x, y, z 프라임과 w 프라임은 10이다. 자, 12가 아니라 10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이 10을 2라는 묶음으로 나눌 건데, 자, 몇 묶음으로 나눠지냐면은 5묶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10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5묶음, 일단 5라고 써주고 5묶음, 이거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5개의 묶음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과 똑같은데, 그 문제의 답은 4개 중에 4H5가 되겠죠. 4H5.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4H5가 됩니다. 계산까지 한번 같이 할게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8C5가 되죠. 8C5는 8C3과 똑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8, 7, 6, 3, 2, 1. 자, 약분까지 해주면 답은 56, 즉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6문제 한번 쌤이랑 같이 풀어봤는데 한 6문제 정도 푸니까 25분에서 30분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오늘도 듣느라고 고생했고, 혹시 문제 풀이 중에서 선생님이 혹시라도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틀렸거나 아니면 좀 이제 더 부족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주거나 아니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을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